변압기의 병렬 운영 조건을 4가지 기술하고 이들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간단히 서시오라고 합니다. 병렬 운전 조건 4가지 하면은 유명한 거 병렬 운전 조건 4가지는 극정임내, 걱정이네 해서 극성이 같을 것, 전격 전압이 같을 것,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을 것에서 극정임내인데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전격 전압이 같을 것인데 전격 전압이 같지 않으면 순환 전류가 흘러서 권선이 가열이 됩니다. 여기는 100V고 여기 120V다. 그럼 20V만큼의 전해체가 발생하고 그 20V만큼의 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가열이 되겠죠. 극성이 일치할 거, 극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얘는 전격 전압이 같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전압 차이가 납니다. 가극성과 감극성이면 100V와 200V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더 큰 순환전류, 그냥 순환전류가 아니고 큰 순환전류가 흘러서 권선이 가열되는 것이 아니고 소선이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같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용량을 공급하는데 100kVA, 100kVA 뭐 이런 식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지 않으면 100kVA하고 여기는 200kVA. 그러니까 용량이 같다 하더라도 부하에 공급하는 그 비율이 달라버린다는 겁니다. 부하의 분담이 용량의 비가 되지 않아. 100을 공급해야 되는데 100과 150을 공급해야 된다 하는 경우 부하 분담이 용량의 비가 되지 않아 부하 분담이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지 않으면 전류 간의 위상차, 우리 세타는 아크 탄젠트의 R분의 X잖아요. 그만큼의 위상차가 생기고 이런 위상차에 의해서 동손이 증가하게 됩니다. 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외울 때 이렇게 보세요. 극순, 정순, 극순, 정순.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가 같을 건데 아니면 동손, 내동. 그다음에 임피던스와 부하 분담, 인부. 나한테 여동생이 2명 있습니다. 극순이. 극순인데 우리 예전에 영화 국제시장 영화 보면 그 마지막 여동생 이름이 끝순이. 그래서 끝순이, 정순이 내 동생인데 내 여동생인데 둘 다 임산부예요. 그래서 끝순이, 정순이 임산부인데 내 동생들 둘이가 모두 임산부다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Y 결선의 변압기와 델타 Y 결선의 변압기는 병렬 운영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YY 결선을 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V 1차에 100V를 보냈다. 그리고 권수비 1대1이라고 하면은 2차에 나오는 전압은 100의 0도가 됩니다. 100V를 보냈을 때 100의 0도. 근데 Y 델타로 해서 1차 측에 100이고 권수가 1대1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전압은 즉 Y 델타잖아. 크기가 어떻게요? 델타니까 전압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얼마? 루트 3분의 100이고요. 위상은 델타 Y 위상차, 전압의 위상차는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100V 입력했는데 나오는 전압이 크기도 다르고 위상도 달라진다. 그래서 병렬 운전할 수가 없다. 각 변이, 여기 위상차를 의미합니다. 각 변이가 다르며 2차 단자 전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병렬할 수 없다. 이 전압의 조건을 수치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 냉각 방식에서 다음의 기호는 어떤 냉각 방식, 그 명칭을 쓰시오입니다. 몇 번 한번 연습해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일반 ONAN입니다. 오일 내추어, 에어 내추어. 내추어란 것은 포스는 우리가 뭔가 가한다 이런 의미고 내추어는 그냥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오일 내추어, 에어 내추어, 유입, 기름을 넣어주고 에어 내추어, 잔행식. 그럼 한번 볼게요. ONAF 뭐요? 오일 내추어, 에어 포스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넣어주는데 에어 포스,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풍냉식이 됩니다. 바람을 넣어준다. 에어 내추어 워터 포스 뭘까요? 유입, 기름을 넣어주고 워터, 물이죠. 물을 공급해준다. 순행식. 그럼 ON은 OF는 뭘까요? OF는 기름을 넣어주는 유입이 아니고 송유, 기름을 포스해주는 거예요. 순환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유, 에어포스, 풍냉식 똑같고요. OFWF는 오일 포스, 워터 포스에서 송유와 순행식.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해 보시면은 익숙함이 느껴지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공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압기에 기름이 공기와 접촉되어 열화하여 불량성 침전물이 생긴 것을 방지하는 것은 뭐냐? 제가 그림을 통해서 지금 유입 변압기입니다. 유입 변압기에 여기 기름이 들어가 있죠. 기름이 있는데 얘가 지금 흡수포기세요. 흡수포기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름이 공기와 접촉되면 열화되어서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콘서베이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다시 변압기, 유입 변압기겠죠. 변압기 기름이 공기와 접촉해서 열화돼서 불용성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콘서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림을 통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흡수포흡기나 이런 부홀츠 계전기 등도 위치나 이런 것들 구조가 전체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뭐 방열판 이런 것까지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몰드 변압기의 장점 및 단점을 각각 3개 쓰시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몰드 변압기의 장점, 단점이라 하면 유입식과 비교한 거요. 유입식 빛과 비교한 건데 얘는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름이 들어가서 냉각하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장점, 자기 소화성 우수함으로 화재 염려가 없다. 뭐 기름과 비교했을 때 유입 변압기 즉 기름과 비교했을 때 자기 소화성이 우수함으로 화재 염려가 없다. 그 다음에 덩치가 작아요. 소형 경량화할 수가 있다. 기름을 이만한 통 기름 가득 넣어야 되는데 기름 대신에 합성 수지, 에폭시 수지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형 경량화할 수가 있고요. 또 기름이 들어가서 우리가 보수 점검하려면 기름 다 끄집어내고 다시 기름 넣고 하는 것보다 보수 점검이 용이하답니다. 그런데 단점은 고전압 대용량의 몰드 변압기 제작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것만 큰 거 쓴 유입식을 쓰고요. 고전압 대용량의 몰드 변압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지 약함으로 V12와 결합 시 서지 흡수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단기가 이렇게 있고요. 차단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몰드 변압기가 있으면 몰드 변압기는 서지 등에 약하고 그 다음에 V12 진공 차단기는 서지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서지에 약하고 서지를 많이 발생시켜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 가면 V12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V12를 많이 쓰고 몰드 변압기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서지 어레스터, 서지 흡수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럼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에폭시 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의 함이 필요하다. 몰드 변압기에 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몰드 변압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소형 보수 및 점검 자기에서 소형 보자기 소형 보자기. 장점은 소형 보자기.
그다음에 단점은 고전압 대용량 서지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에폭시 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고대 서 기계 충격 에폭시에서 장단점 한꺼번에요. 소형 보자기인데 그게 유물이에요. 유물. 그래서 고대에서 온 기지에 충청도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경상도 사람인가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소형 보자기가 고대에서 온 기지에 해서 그 맞지에 이런 것 뜻이에요. 그래서 기에 해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